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일정과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휴학 일정입니다. 일반 휴학 및 일반 휴학 연기 신청은 8월 16일 화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휴학 기간은 한 번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입휴학 인터넷 신청 기간은 7월 5일 화요일부터 9월 21일 수요일까지며 학교 방문 신청 기간은 9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군입휴학은 입영일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군입휴학 연기 신청은 6월 22일 수요일부터 내년 1월 8일 일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 중 입영일자가 10월 5일을 경과하는 학생은 일반 휴학 후 군입휴학 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휴학은 7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학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학생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교육지원팀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졸업 대상자 중 졸업 불가자의 휴학 신청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단 휴학 중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며 졸업 희망학기 전 정규학기에 반드시 복학해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학생의 경우 등록 후 휴학이 불가능하니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내 장학제도 개편 안내 공지를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학 일정입니다. 복학 신청 기간은 8월 8일 월요일부터 8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일반 복학과 월반 복학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월반 복학을 신청하는 직전 학기 학사 경고자, 수업일 4분의 1선이 확보되지 않은 전역 예정자, 유급 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학기 수강 신청 일정을 고려해 복학 예정인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나 세부 전공이 개편됨에 따라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소속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지사항에 첨부된 배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복학 인터넷 신청은 클래스에 로그인한 후 학적 관리, 휴복학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휴복학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S 권나연입니다. 2022년 1학기를 마치고 어느새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학우분들이 중앙도서관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책들이 인기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중앙도서관 인기도서를 1위부터 5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절대적이고 경험적인 연력학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 학교 화학공학과 김명훈 교수님께서 연력학 수업 자료를 모아 출판하신 책입니다. 책은 기본서와 심화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력학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확립한 개념을 토대로 세상의 자연현상을 이해해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명훈 교수님께서 화학공학 연력학 수업에 교재로 쓰셨던 만큼 관련 전공의 학생들이 특히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4위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은 능력주의 아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가혹한 잣대를 비판하며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기존의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고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3위는 파친코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은 당시 일본에서 제1교포들이 겪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10년대 부산 영도에서 하숙집 딸로 태어난 한 여성에서부터 시작해 4대에 걸친 일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삶을 원하는 각 인물들의 이야기는 빠친코 게임처럼 예측 불허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소설은 애플 TV 플러스에서 8부작의 드라마로도 제작돼 세계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2위는 윤성우의 열혈 C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에 입문할 때 많은 독자들이 선택해온 C언어 기본서입니다. C언어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과 더불어 배열과 포인트, 파일 입출력 등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다룹니다. 이 책은 C 프로그래밍 강의 교재로도 자주 쓰이며 프로그래밍 입문자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관련 전공분들,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책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노숙자가 불편한 편의점에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생겨 편의점에 일하게 된 노숙자 도꼬는 일하는 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등 불편한 편의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변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행복은 옆에 가까운 이와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따뜻한 교훈을 주고 있어 이 책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 외 다른 인기도서가 궁금하시다면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기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 많았던 책들을 기간에 따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중앙도서관에서 인기 있었던 도서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학 기간 동안 독서를 실천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학우분들의 알찬 방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WBC 이준석입니다. 맞는 비는 싫지만 보는 비는 좋다고들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장마와 비에도 여러 가지의 순 우리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태풍 이름이 갖는 새로운 사실까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달글별글과 알아보시죠. 장마는 여름철 여러 날에 계속 내리는 비로 한자가 없는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장마를 오래 내리는 비라는 뜻의 오람비라고 했는데요. 장마라는 표현 외에도 장마를 이르는 다채로운 순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아주 적게 오거나 갯날이 계속되는 기상현상을 뜻하는 마른 장마, 여러 날 동안 억수로 내리는 억수장마, 거름이 되는 개똥처럼 좋은 장마라는 뜻으로 온유월 장마를 이르는 말인 개똥장마, 초여름에 치는 누에가 오를 무렵에 오는 장맛비를 가리키는 고치장마, 그리고 초가을에 비가 오다가 금방 개고 또 비가 오다가 다시 개는 장마인 건들장마가 있습니다. 네, 장맛비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귀엽기도 하면서 각자의 뜻이 있는 것이 신기하네요. 다음은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비 이름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 정도에 따라 서로 비교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선 안개비, 는개비, 이슬비인데요. 안개비는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를 말하고, 는개비는 안개비보다 조금 굵은 비, 이슬비는 는개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며 이슬처럼 슬며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보슬비, 부슬비입니다. 보슬비는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를 말하며, 부슬비는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 외 발비는 빛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 먼지잼은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풀풀 날리는 먼지를 겨우 재워놓을 정도로 내리는 비이며, 개부심은 홍수가 진 후에 한동안 멎었다가 다시 내려 진흙을 씻어내는 비입니다. 꿀비는 곡식이 꿀처럼 달게 받아먹을 비라는 뜻으로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 그리고 약비는 약이 되는 비라는 뜻으로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우리말 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때에 맞게 내리면 좋을 비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태풍 이름이 갖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고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있을 수 있어 발표되는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태풍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는 개미, 나리, 장미, 노루, 제비, 너구리, 매미 등 작은 동물이나 식물, 곤충 이름에서 많이 따왔는데요. 연약한 동식물처럼 태풍 피해가 적게 발생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독수리라는 우리나라 태풍 이름이 있는데 독수리 이전 태풍 이름은 나비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태풍 나비가 일본에 엄청난 재해를 일으켜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대체됐습니다. 또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이 20개로 많은 편인데 이는 태풍위원회 회원국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태풍 이름도 흥미로운데 기러기, 종다리, 도라지, 버들, 갈매기, 노을, 민들레 등이 있습니다. 네, 태풍 이름이 갖는 새로운 사실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연이 갖는 이름과 그 의미를 알아보면서 이름이 갖는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순 우리말 비 이름을 때에 맞게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달글별글의 김태은이었습니다.